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우리 신당오동 바르게 살기 위원장과 또 마을 문고 또 우리 방위업의 고문 등을 맡고 있고, 지금 현재는 신당오동 주민자치회 주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대희라고 합니다. 저는 신당오동에서 독거 어르신 야구르트 사업과 또 어르신들 식사 대접, 또 다양한 지역 봉사를 해오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 주민의 참여와 또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재생 사업이 우리 주민 참여 지속성이 높다면은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그 지속성을 높이려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당오동 희망지 사업 주민 여러분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궁금증을 설명드리는 조석진입니다. 네, 이번 질문은 주민 참여의 지속성이 높다면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고 그 지속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요건 1회차 첫 번째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해야지만 실제로 동네의 문제를 잘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동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우리 동네의 정체성을 세우고 비전을 만들고 그걸 해서 동네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주민 여러분들이 오다가 안 와, 나도 아는데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게 좋은 걸 아는데 이거 회의한다 그러면 안 오고 와도 맨날 똑같은 사람만 와, 그러니까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그냥 지속성을 높이는 방법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결정 과정에 있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수결이 민주적인 거 아니야? 무슨 어떻게 하라 그래? 다수결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사회를 살아오면서 논의하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토론하는 훈련이 잘 안 돼 있거든요.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이 토론하는 문화가 없고 뭔가를 논의해서 결정하는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양극단의 주장이 난무하고 이쪽 편이냐 아니냐 편 가르기가 익숙하다 보니까 그 일상에서도 그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동네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목표를 공유하는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오프라인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동네가 좋아지면 좋겠어? 야, 우리 동네 좋아지게 뭐 해야지? 이 좋아지게라고 하는 말이 구체성이 없단 말이에요.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젊은 사람들이 이사 와서 살기 좋도록 아이 키우기 좋게 변했으면 좋겠어, 좋아지면 좋겠어 보단 이게 좀 더 구체적이잖아. 그러니까 동네가 좋아지자고 하는 건데 모입시다라고 할 때는 이 목표가 구체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을 때 내 생각이 다르고 이 사람의 생각이 다르니까 생각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다른 얘기만 하다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임이 재미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민주적 의사결정은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목표가 무엇이냐를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실행한다라고 하는 이 주민 참여의 원칙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참여의 단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보내는 소식지를 받아보는 것만 해도 참여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회의에 와서 의견을 내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의견을 내는 것도 참여고요. 심지어는 우리 주민대표단처럼 뭔가의 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것도 참여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관심은 있어요, 근데 지금 회사 다녀야 되니까 소식지라도 받아볼게요 라고 하는 분들을 배제하기 시작하면 참여에 지속성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궁금하고 이렇게 되고 그럼 내가 한번 나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려고 하면 소식지를 받는 것도 참여, 주민대표한테 물어보는 것도 참여,
뭔가 회의에 오는 것도 참여, 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것도 참여. 참여는 단계별로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게 두 번째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임을 하실 때 원칙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한 8가지 원칙이 있는데 중요한 거 3개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배려예요, 배려. 이 배려가 왜 중요하냐 하면 나는 10번 왔어.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이 어떤 건지도 알고 희망지 사업을 통해서 다음 단계가 어떤 건지를 아는데 오늘 처음 온 주민이 있어요. 그러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보통 어떻게 논의하냐? 처음 온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기존에 논의했던 틀대로 그냥 논의를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게 되는. 그러니까 와서 내가 참여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나 소외받았다. 여기 안 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에게 미리 배려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이 쉽게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상호 호혜적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얻어가는 게 있으면 다른 사람도 이 모임을 통해서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원칙인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좋은 일이니까 당신이 여기에 동참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학생들이 좀 와서 이런 걸 해야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 걸 해야지. 내 중심으로 보면 되게 당연한 말이지만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는 여기 와서 뭘 하는 거지? 몸빵 하는 건가? 몸대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는 나도 얻고 상대방도 얻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동네의 변화 발전을 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는 준비가 필요해요. 근데 보통 모임을 할 때 준비를 하는 과정을 보면 잘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왜? 활동가나 코디네이터들이 좀 준비해준 자료를 갖고 그냥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오늘은 내가 누가 오고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좀 준비해서 미리 사전에 이 사람한테 내용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작동해야지 민주적 주민 참여가 지속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주민 참여가 지속되지 않는 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고요. 주민 참여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한 번 더 오프라인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